뭘 좋아해? 자, 우리 저번 시험범위에 들어갔던 독립시행의 확률 기억하죠? 네?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주사위 던지기. 근데 독립시행이 아닌 건 주머니 안에 1부터 6까지의 공이 있는데 하나를 뽑고 가져간 다음에 뽑아. 그럼 얘는 독립시행이 안 되죠. 하나를 가져가고 나면 그 안에 남아있는 공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시행에선 첫 번째 시행과의 조건이 달라져.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그걸 PR이라고 하면 얘는 N번 중에 R번 일어나요. P가 R번 나오고 1-P는 N-R번 나온다.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P가 2분의 1을 얘가 2분의 1이면 여기도 2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일 때는요. PR은 NCR 곱하기 그냥 2분의 1의 N제곱이야 그냥. 여기도 2분의 1이고 여기다 2분의 1 주면 얘도 2분의 1이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은요. 이거 없어져서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이항 분포란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분포예요. 얘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얘는 확률 분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확률 분포를요, 표로 표현할 수도 있죠. 얘를 표로 표현하면 x값이 0, 1, n까지 나올 거고 그렇게 될 확률이 여기가 이걸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칸이 좁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이것보다는요, 확률 밀도,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가 P0, P1, Pn이 되는 게 Px는 X가 NCX, P의 X, 1-P의 N-X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겠다. 근데 이 이항 분포는요, 여러분한테 확률 분포를 주는 방법이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상황으로 줘. 어떤 시행을 어떻게 했다. 그때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자. 라고 이렇게 상황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확률 분포 표로 주기도 해. 세 번째는 확률 질량 함수로 줄 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주기도 한답니다.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는 이거나 이거보다 우리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성질이 있어. 이항문법은요. 이항문법. 예를 들어서 명중률이 90%인 포수가 5번 사격을 해서 맞춘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럼 얘는 확률 변수가 되는 거거든. 이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0, 1, 2, 3, 4, 5 그리고 PX는 X를 계산해서 P0, P1, P2, P3, P4, P5 이렇게 줄 수가 있겠지. 그죠? 또는 PX는 X가 5CX 10분의 9의 X 되고 10분의 1의 5-X 되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이렇게 줘. X는 이항분포예요. 몇 번 하지? 5번.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9. 확률 분포를 이렇게 상황으로 줄 수도 있고 표로 줄 수도 있고 확률 질량함수도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뭐가 나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줘야겠어. 그리고 기대값을 물어보면 얘는 공식으로요. 5 곱하기 10분의 9 하면 되는 성질이 있답니다. 이항분포는 기대값 구하기가 되게 편해. 얘네들이 곱하면 기대값이 나와. 분산도 편해. 5 곱하기 10분의 9 1-p 10분의 1 요걸 곱하면 분산이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렇게 표기하기만 하면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구하기 어려운 것 확률이야. 이항분포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다루기 힘든 문제는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다루기가 불편해요. 예. 아무튼 이렇게 표기하면 EX는 NP 얘네들이 곱하면 기대값이 나오고 분산은 NP에 1-P를 곱하면 나오는 성질이 있겠습니다. 예. 자, 이항분포가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자, 우리 책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을 봐보면 자, 몇 쪽이니? (558번) 보도록 할게요. 558번. 지우고. 오늘 준비가 안 됐어. 자, 558번 보니까요. x가 이항분포 7의 2분의 1제곱을 따른다라고 줬잖아. 그죠? 그럼 얘는 몇 번 하는 걸까? 7번 하는 거야. 횟수가. 어떠한 시행을 7번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인 거야. 얘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데 7번 하면 몇 번 일어나겠느냐? 그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는 분포예요. 네. 그럼 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독립시행으로 구한다고 얘기했지. 독립시행이 어떻게 돼? 7cx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의 7제곱이 된다고. 확률이 2분의 1일 때 이게 이렇게 안 생겼다고. 여기가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예. 이항분포에서 제일 귀찮은 건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놓고요. 뭘 구하라고 했어? 3번보다 작게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은 P0 더하기 P1 더하기 P2 이걸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그럼 0번 나올 확률은 7C0. 2분의 1에 7되고 1번 나올 확률 7C1에 2분의 1에 7되고 P2는 7C2에 2분의 1에 7되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561번. 자, 이항분포를 주는 방법은요. 상황으로 주기도 하고 식으로 주기도 하고 확률분포표로 주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법으로 준다 그랬잖아. 그치? 두 번째 건 뭘로 줬냐면 상황으로 줬어요. 상황으로. 예, 어떻게 줬어요? 한 번에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야구 선수가 10번 타석에 들어선대.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X는 이항분포인 거야. 몇 번 하는 거야? 몇 번 한대? 10번 한대죠, 타석. 근데 이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이 얼마? 10분의 1. 5분의 1인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줘야 돼. PX는 X. 얘는요. 10CX 5분의 1의 X제곱 1-5분의 1 5분의 4의 10-X 얘는 간단했는데 2분의 1일 경우에는 2분의 1이 아닐 경우는 약간 복잡하죠. 네,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고 근데 어떤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9번 이하를 친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P X가 9 이하의 확률은 1에서 10번 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요 1 빼기 10번 칠 확률은 10C 10 5분의 1의 10제곱 5분의 4의 0제곱 얘는 1이고 얘도 1이니까 답은 1 빼기 5분의 1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이항분포에서는요 확률을 구하라는 게 제일 까다롭다고요. 아무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처럼 독립시행의 확률식을 만들거나 이것처럼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식을 만들어서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계산할 때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문제는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65번. 보니까 X가 이항분포 15의 P를 따른대요. 야, 15번 같은 식을 반복하는데 얘는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거야. 그런데 얘의 기대값이 6이 나왔대. 근데 기대값 어떻게 구한다고? 얘네들이 곱하면 나온다니까? 이 기대값은요, 얘네들이 곱하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P값을 구하면 15분의 1, 5분의 2가 얘가 되는 겁니다. 예? 분산을 구하래요, 분산. 분산은 어떻게 돼? 1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안 나오는 거예요. 1 빼기 5분의 1을 곱하면 되겠다. 예, 그럼 요거 약분하면 3이 되니까 분산은 5분의 18. 이게 분산이 되겠네요. 분산을 구하라고 안 하면 이걸 구하라고 했죠. 2x 되고. 야, 우리 원래 분산을 구할 때는 2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었잖아. 그죠? 그럼 요걸 구하라 그러면 이게 넘어가서 2x 제곱은 분산 구하기 2x의 제곱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분산은 지금 5분의 18 나왔으니까 2x 6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게 2x 제곱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567번 잠깐 보겠습니다. 567. 자, 거기 보니까 px는 x가
45x 3의 45제곱 2의 x제곱이라고 되겠어. 그러면 얘는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준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가 좀 읽기 어렵게 나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발견하는 센스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 3의 x제곱과 3의 45-x제곱을 곱하면 3의 45제곱이 되는 거야. 그 얘는 2의 x제곱하고 1의 거듭제곱은 2의 x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을 시키니까 x는 2항 하는구나. 몇 번 하니? 45번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x 밑에 있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2항분포를 준 거다. 2항분포를 주는 방법은 네 가지라고 얘기했지.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상황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줄 수도 있어요. 확률 질량함수로. 표로 주는 경우도 있어. 여기는 없지만 문제가 아무튼 어느 경우든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분산, 기백값과 분산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빼서 45 곱하기 3분의 2. 얘는 45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분포는 되게 어려운 건데요. 수연이는 졸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듣고 있겠지. 수연아 피곤해? 자, 또 이렇게 풀어보고 하나가 유형이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풀게요. 이거 먼저 해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에서 서기여고에서 한번 나올 만한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 동전을 6개를 던져요. 너 안나? 던져.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이 x를 구하라고 하면 되게 쉽지. 쉽잖아. 이 x 어떻게 구해? 얘는 x가 2항분포 6번 하지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6 곱하기 2분의 1은 3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 아빠가 내 용돈을 좀 올려주시려고. 너 이달에 참 공부도 잘했고 그러니까 내가 용돈 한번 올려줄게. 이번 달은 동전을 던져서 2의 거듭제곱. 너의 용돈을 2의 x제곱 줄게. 2의 x제곱을 주겠대요. 야, 동전을 6개 던졌는데 앞면이 6개 나오면 얼마야? 앞면이 6개 나오면 64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대박. 그죠? 그럼 기대값이 얼마일까?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는 수학의 바이블에도 있고, 개념 원리에도 있고, 정석에도 있는 문제야.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근데 좀 얘가 이론적이라 수능에서는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쌤은 어딘지 모르겠어. C에 나올려나? C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요 어려운 문제를 수능 스타일로 내기 때문에 없네. C에도. C에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야. 오히려 정석, 개념 원리, 수학의 바이블 여기에는 나와 있다고. 연습 문제에나. 이걸 구하는 방법은요. 원래 얘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x는 동전이 0번 나오면 0번 나올 확률은 6C 제로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 1 곱하기 6C1의 2분의 1의 6제곱 더하기
6C 6에 2분의 6, 1의 6제곱까지 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2분의 1의 6제곱으로 묶어주고 6C 0 더하기 6C 1 더하기 6C 6까지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니? 잠깐만. 2x가 이게 안 되지. 헷갈려. 0 곱하기 확률, 1 곱하기 확률, 2 곱하기 확률.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0, 1, 6 곱해갖고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 이거 계산하면 이게 3이 나온다고. 근데 이거 우리 공식으로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 이걸 식으로 만들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얘는 시그마 x는 0부터 6까지 2의 x제곱 곱하기 6cx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2분의 1일 때 그냥 이거 합쳐서 2분의 1의 6제곱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안 풀리거든. 자, 요렇게 한 다음에요. 얘를요. 야,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이거 둘이 같이 곱해도 되잖아. 그래서 얘는 시그마 x는 0부터 6까지 6cx 곱하기 이거 여기로 들어가면 1의 x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2분의 1의 6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얘는 이항 정리해서 1 플러스 2분의 1의 6제곱 전개식인 거야 얘가. 야, 우리 a 플러스 b의 6제곱 어떻게 전개? 시그마 x는 0부터 6까지 6cx 곱하기 a의 x제곱 b의 6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이렇게 전개하거든? 이거 이렇게 전개한다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전개하니까 얘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얘네 둘의 6제곱 전개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3의 6제곱이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이거 꼭 풀어놔. 이렇게 뭘 풀어놔? 얘를 여기 이용된 거 a 플러스 b의 n제곱이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a의 r제곱 b의 n 마이너스 r제곱 요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준 거야 여기를. 예. 한번 적어놓도록 하세요. 이거 만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 어디서든. 예. 아무튼 이거 한 문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571번. 예. 571번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얘는 선생님이 문제 만든 거야 지금. 예, 문제 만든 거고요. 571번 보면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한. 그럼 얘는 시행을 4번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4개의 동신을 동시에 던져서 2개가 앞면 2개가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야, 사건 A가 동전 4개 중 2개 앞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개 중에 2개가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16분의 1 예. 8분의 3이 PA가 되는 거야. 동전 4개 중에 2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건이 4번 중에 이게 나오는 사건을 확률해서 x라고 할 때 x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x는 이항 분포하잖아. 시행을 4번 하고요. 요 사건이 일어나는 건 8분의 3이 되니까 2x는 4 곱하기 8분의 3. 그래서 2분의 3이라고 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예? 이항 얘는요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이항 분포를 곱하기로 넣으면 문제가 되겠어. 야,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독립시행의 정리를 구해서 이항분포로 표현할 때 이게 확률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블로 이항분포가 들어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뒤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576번이 좀 어려워서요. 576번 봐봐요. 원점 O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저 P가 있다.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P를 이동할 때 10번 던진 후에 좌표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얘는 선생님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심심하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하고 연관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동전을 몇 번 던지는가? 10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면 이게 몇 번이야? 576번이잖아.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3만큼 가는 거야. 그리고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요. 이거 둘이 합쳐서 10번이니까 이거 10-y라고 할게. 그때는 마이너스 2 가는 거예요. 그럼 좌표 x는 y번 나올 때 30 가니까 3y가 되겠지.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y번이면 3y 갈 거야. 앞면이 나올 때마다 30 가니까. 근데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10-y번이라고. 요거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20 가니까 뒷면이 나오는 10-y번에 대해서 마이너스 20 가는 거예요. 이걸 전개하면 3y, 2y, 5y, 마이너스 22 앞면이 나오는 횟수 y에 대한 좌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앞면만 10번 나와봐. 여기다 10 집어넣어야지. 50 빼기 20해서 30 가는 거지. 당연하지. 앞면이 나오면 30 가는데 10번 나오면 30 가는 게 맞잖아. 그래서 좌표를 y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y는 뭐야? 동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y인 거잖아. 그래서 y는 이항분포 10의 2분의 1을 따르겠답니다. 예? 근데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게 2x거든. 얘는 2x 5y 마이너스 20이고요. 얘는 어떻게 풀어줘? 5 곱하기 2y 마이너스 20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2y가 얼마야? 둘이 곱해서 5가 되는 거예요. 기대값이. 그래서 여기다 5를 집어넣어서 25 빼기 20. 좌표의 기대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나오면 좀 어려울 문제고요. 나올 가능성은 높고요.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니네 학교 시험지 보니까 그래. 예, 이 문제 나올 가능성 크고요. 이거 나올 확률은 작아요. 확률은 작은데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리겠지 얘는. 혹시라도 니네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면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야. 아니면 학습지에 있거나 교과서에 있거나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어. 한번 살펴보고요. 나와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신고해 주세요. 교과서나 학습지에 있으면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기말고사에. 예? 신고를 해주시도록 합니다. 예. 자, 이쪽 5분 정도 드린 다음에 정규분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 들어가요. 정규분포는 개념을 잘 몰라도 문제는 풀리는데 개념을 잘 모르면 나중에 수능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응용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개념 설명이 어느 책에도 좀 잘 안 돼 있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일단 정규분포는요. 그 정의가 자연 발생 별량 분포예요. 이 표현을 쓰는 책은 어디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보는 책 중에
정규 분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들의 분포라는 표현을 쓰는 책은 없을 거예요. 예. 나름대로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사는 강아지, 개들을 싹 모아갖고 몸무게를 재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의 몸무게의 분포가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들의 분포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야. 제주도에 살고 있는 고2 여학생들의 몸무게의 분포를 재도 정확하게 이런 분포가 나와요. 그러면 제주도에 살고 있는 고2 여학생들의 몸무게를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잖아? 이 평균값이 딱 나오는데 이 평균값보다 작은 인원하고 큰 인원이 똑같아. 인원이 똑같으니까 그게 특이한 점이라고. 평균을 구하면 평균보다 선생님 더 많은 애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다니까요. 그게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들의 분포는 무조건 좌우가 대칭이 되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생겼고요. 평균 근처는 두껍고 이쪽은 얇은 이런 분포가 나와. 절대로 이런 분포가 나오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의 분포가 이런 분포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신기한 게 정규 분포고요. 사실 이 정규 분포 곡선 때문에 통계학이 발달을 하게 된 거야. 예. 자, 프랑스 혁명 그때쯤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군 입대자들을 조사를 했어. 몸무게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대칭이 안 되는 애가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통계학자가 야 이거 통계학의 위대한 발견이다. 이게 좌우가 대칭이 안 된 거예요. 좌우가 대칭이 안 되고 이 대칭을 기준으로 분포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인원이 더 많게 나온 거야. 그래프가. 그래서 야 이건 희한하다 그러고 조사를 진행을 한 거지. 조사 진행 후 몇 명이 죽었어요. 뇌물을 받아먹고 부잣집 애들을 군대를 다 빼준 거야. 부잣집 애들이 몸무게가 보통 많이 나가잖아. 그때 프랑스 혁명 당시 그때쯤에는요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못 먹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몸무게가 엄청 말랐었다고. 그래갖고 이 몸무게 좋은 애들이 싹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불안정 분포가 나타났던 거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분포가요 절대로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게 왕한테 보고가 되면서요 뇌물을 받고 애들을 빼준 많은 관리들이 숙청을 하겠답니다.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분포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확률 분포를 어떻게 표현하게? 자, 그럼 확률 변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들의 무게거나 길이잖아. 그죠? 근데 그거에 확률 분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확률 분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얘는 연소 확률 분포 아니니? 우리가 앞쪽에 배웠던 그럼 얘는 확률 질량 함수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확률 질량 함수 fx가 확률 질량 함수는 px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fx라고 그랬어요.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확률 밀도 함수 미안. 연소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아니야. 이거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야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px가 아니라 f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겁나 복잡해. 그래서 선생님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 겁나 복잡하다고. 그래서 사용 안 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얘는요 식으로 표현해. x는 정규 분포합니다.
그리고 m과 시그마 제곱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m은 대칭축이 되는 거고 얘는 분산을 적는 거야. 분산. 흩어진 정도를 여기다 적는다고.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렇게 표현하도록 돼 있어요. 예. 자, 거기 578번을 가봅니다. 준호야, 여기서 잘 거야? Are you sleepy? Are you sick? 30분 남았어. 준호야, 30분만 했으면 자, 578번에 보면 578번에 보면 A의 정규 분포, B의 정규 분포가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얘의 평균이 M1, 얘의 평균은 M2.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1, 시그마 2인데 자, M1은 뭘 나타낸다고요? 이 정규 분포 곡선에 대칭축이 M1과 M2인 거야. 그래프를 보면 누가 더 크니? M2가 더 커? M1이 더 커? 서연아. M1이 커? M2가 커? M1하고 M2 중에 누가 더 크냐고. 그렇지. M1은 여기 있고 M2는 여기 있으니까 M2가 더 큰 거지. 그죠? 예. 유나야.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누가 더 커? 시그마 1. 얘가 더 크죠. 얘가 흩어진 정도가 더 크잖아. 얘는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잖아. 그래서 흩어진 정도가 얘가 더 크니까 이걸 보고 이 정규 분포 곡선은요.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요. 대칭축이 누가 더 큰지, 흩어진 정도가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알았죠? 예. 그리고 얘네는 또 특징이 여기서부터 M1 더하기 시그마까지, M2에서 M2 더하기 시그마 2까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요 똑같은 성질이 있어요. 정규 분포는. 제주도에 사는 고2 여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얘가 정규 분포 60에 5의 제곱을 따라 평균 60은 안 되려나? 60 될 것 같은데 60의 5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네, 그럼 제주도에 살고 있는 고2 여학생의 몸무게 분포가 이렇게 돼서 60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그러면 이 5가 표준 편차니까 60 플러스 5 60 마이너스 5 이 아래에 있는 학생의 비율이요 68%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요. 이 딱 정해져 있다고 정규 분포면 그게 정규 분포가 신기한 면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별량의 분포는요. 평균에서 시그마를 하나 빼준 값과 시그마를 하나 더해준 값, 요 사이에 애들이 분포가요. 68%가 되는 성질이 있다. 정규 분포는 무조건 그래. 그걸 알아내서 통계가 신기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통계라는 게 신기하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고 그걸 우리는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P, X가 n 시그마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나온 확률이 68, 0.6826 68.26%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요. 물론 얘가 이 시그마, 이 시그마 되면은 그것도 정해져 있어. 그건 내가 못 외워갖고 있어. 예. 근데 이거는 개의 몸무게든 사람의 몸무게든 남학생의 키든 예, 무조건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는 게 정규 분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예.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는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0의 1의 제곱을 따지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변수는요 Z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확률이 Z라는 이 변수의 값이 0부터 어떤 P, ZZ 어떤 숫자까지의 확률이 표로 제공이 돼요. 확률이 제공이 된다고. 선생님이 아까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요 겁나 복잡하다 그랬잖아. 이 복잡한 함수의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적분하니까 겁나 어렵겠지. 그죠? 그거를요 통계학자들이요 표준 정규분포에 관해서 표로 이 확률을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표로 제공이 된다고요. 예, 그리고 오늘 배울 마지막 네 번째는 표준화라는 거야. 근데 표준화라는 건 이미 배웠지? 저번 시간에 했잖아. 표준화는. 표준화가 뭐야?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기. 그래서 어떤 변수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게 이게 표준화고요. 이 변수를요 Z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 만든 변수 Z는요 기대값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성질이 있다까지 얘기했었지 저번 시간에.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성질이 있답니다.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정규 분포 곡선이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그대로 합동이 되는 성질이 있어. 왜냐면 어떤 정규 분포가 있어.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대. 그럼 얘는 평균이 n이고 흩어진 정도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치? 표준 정규 분포는요 평균이 0이고요 흩어진 정도가 1이 이러한 모양의 분포가 돼요. 그런데 어떤 정규 분포든 이걸 표준화하면 여기 가서 그냥 겹쳐진다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 x에서 m을 빼주면 이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 가서 그런 다음에 얘를요 시그마라는 걸로 나눠주면 이게 이렇게 줄어들겠지. 흩어진 정도가 줄어들어서 얘랑 딱 겹쳐버려 이 그래프가.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야 요 확률을 구해봐. 그러면 얘를 표준화해서 일로 옮겨가서 이렇게 옮겨진다고. 얘가 m 플러스 시그마. 얘는 표준화하면 0이 되고 얘는 표준화하면 1이 되거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이 넓이가 표로 제공이 된다고. 그래서 이 넓이가 0.3413이라고 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 넓이가 68.26%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개념 얘기한 걸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도 정규부분 문제가 풀려요. 근데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예, 잘 들어주셨고요. 예. 기회가 되면 선생님 강의 한번 더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준화는요 평균과 분산이 다른 집단에 우위 비교할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지. 이건 저번 시간에 국영수를 이번에 80점, 81점, 82점 맞았으면 누가 제일 잘하는 거야? 모르지. 표준화를 해야지 누가 더 잘한 건지 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5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7번. 아이고 오늘 설명에서 또 빠져준 거 있네.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정규분포 곡선은요, 얘기는 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평균에 관해서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라는 거. 그리고 이 넓이가 1이니까 이쪽의 넓이 0.5고 이쪽의 넓이 0.5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예. 지금 이 곡선은요. 확률 밀도 함수, 굉장히 복잡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되겠다. 예. 자, 그런데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기억 x1보다 x2가 더 크면 x란 값이 x1부터 x2 사이가 나올 확률은 p, x가 x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p, x가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주면 된다 라고 돼 있어요. 맞을까 틀릴까? 야,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면 예? 요 넓이가 확률이잖아. 그죠? 그럼 이 넓이는요. x가 x1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에서 x2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 이 넓이를 빼주면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거다. 틀렸지? 반대로 빼줘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니은은 뭐라고 돼 있어? n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n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0.5로서 똑같다. 니은 맞죠?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px가 m이 될 확률은 0인 거야. 그럼 문제에 보면 둘 다 드는 거 있잖아. 지금 n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근데 m이 나올 확률이 둘 다 0이니까요. 둘이 똑같다고. 0.5가 된다고. 겹치지 않는다고요. 0이 될 확률이. 자, 디귿은요. 임의의 상수 a에 대해서 px가 a가 작거나 같은 확률과 p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a이 된다. 이것도 맞겠지? 자, 임의의 상수 a에 대해서 a가 여기쯤 있어.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더하면 무조건 1이 되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맞겠네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관해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582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582번. 자, 아니 580번. 자, 580번 보니까 x가 정규분포 7의 3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래요. 얘는 이 x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7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야. 그죠? 그런데 p x가 a-5하고 a-3일 때 얘가 최대값이 나오려면 a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자, 지금 얘는요, 요 간격이 2죠. 얘보다 얘가 2 크잖아. 그죠? 그럼 a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0부터 2까지 나올 이 넓이가 되겠지. a가 5면 a에다 5를 집어넣으면 p, x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이니까 이 넓이가 될 거야. a에다 7을 집어넣으면 p, x는 7 집어넣으면 2부터 4까지 요 넓이가 될 거 아니냐. 그죠? 눈치챘어? a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이 확률이 가장 클까? 이 넓이가 요렇게 6부터 8까지 되도록 할 때가 넓이가 가장 크겠죠. 정규 분포는 종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이 두텁다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될 때? 6이 되고 얘가 8이 될 때가 가장 넓이가 넓게 될 거야. 그럼 a가 얼마일 때? a가 11일 때가 되겠죠? 얘는요 식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얘네 둘의 평균이 7이 될 때 2분의 a-5 더하기 a-3이 7일 때를 풀면
하면 11이 나오겠답니다. 얘네들의 중점이 여기가 될 때가 가장 두껍다고. 7이 될 때가. 예, 그렇게 풀어주는 문제였네요. 자, 하나만 더 풀고 잠시 쉬었다가 한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유형 6번 보니까 582번.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p x가 m부터 x까지 나온 확률 분포가 오른쪽에 나와 있대요. 거기 표에 보면 표에 자 x값이 여기 들어가는 값이 m 플러스 0.5 시그마 m 플러스 1 시그마 m 플러스 1.5 시그마 이렇게 될 때 넓이가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죠?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면 m을 기준으로 m 플러스 0.5 시그마일 때까지 이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니? 0.195. 자, 여기가 m 플러스 1 시그마일 때까지 이 넓이가 여기 0.3413이라고 나와 있지,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x가 정규분포 60의 3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57부터 66까지 나올 확률을 저 표를 보고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평균 빼기 시그마잖아. 60이 지금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그럼 얘는 n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p, x가 n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나온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예,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얘는요 n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되겠다. 그지요? 근데 이 넓이는요. 여기 나와 있겠지. n 플러스 2 시그마에. 거기 얼마라고 돼 있어? n 플러스 2 시그마가. 0.477. 그리고 이 넓이는 어떻게 돼? 야, 이 넓이는요.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겠죠? m을 기준으로. 얘가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넓이하고 이 넓이,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알았지? 예, 표를 보고 구하는 문제네요. 자, 선생님 5분만 쉬었다가요. 두 개만 놓고 올게. 두 개만. 예, 세 개를 더 봐야 되겠다. 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맥이. 난 선생님은요, 여러분이 장학금 많이 받아가길 바래요. 진짜 돈 쓸 시간이 없다고 내가. 알지? 친구랑 내가 술 마셔, 어디를 놀러 다녀. 갈 시간도 없고 술 마실 시간도 없고요. 기껏 호사를 누리는 게 소고기 사 먹는 겁니다. 얼마나 먹겠냐고, 소고기. 장학금이 많이 타가요. 네? 지난 겨울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5 했었나? 최고? 요즘 많이 타갔는데 이게 뭐랄까 여러분한테 이 장학금이 돈이 돼버리면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의미가 더 중요한 거라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조금 낮추는 거예요. 그거는 적절한 수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자 586번 자, 586번은요, 예, 거기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정규분포에서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m 더하기 3 시그마에 대해서 요 넓이가 0.3413이라고 옆에 써 있지, 그죠? 거기 표에 자, 586번. 요 넓이는 얼마라고 써 있니, 서연아?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거기 표를 봐야 돼.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0. 얼마? 아, 0.477. 0.477이. 요 넓이는 얼마라고 써있니? 김민아. 선생님 저기 잘못 들으셨죠? n 플러스 3 시그마까지.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아, 요 넓이는. 아닌데? 얘는 맞는데? 저 지금 나만 저거 이상하게 보여? 나 아니야? 아니 이 넓이가 이거고 아, 두 칸의 넓이 얘는 세 칸의 넓이. 죄송해요. 어. 저 아무 말을 n 플러스 거기에다가 치신 게 실제 저게 너무 싫네. 그래서 여기 요 넓이가 얼마라고 써있어 여기? 0.4987이라고 써있죠. 근데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예, x가 정규 분포 53의 7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이 넓이가 0.1587일 때 a 값을 구하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죠? 예? 이 말은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대칭축이 여기 53이잖아, 그죠? m 53인데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1587이라는 거? 한 요쯤 되겠다, 그죠? 요 넓이가 0.1587이라고 주어진 거지, 그죠? 그럼 요 넓이는 얼마겠어? 0.3413이네, 그죠? 그럼 요 넓이가 0.3413이면 이 값은 n-시그마겠지? n 플러스 시그마까지가 0.3413이니까 좌우 대칭이라 그래서 A는 n-시그마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A는 n이 53이고 시그마는 7이니까 53 빼기 7에서 46이 A 값이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야. 예,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프 대칭인 그래프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 자, 마지막으로 589번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 더 풀 겁니다. 자, 589번은요. 자, x가 정규 분포 10의 2의 제곱을 따르고 y는 정규 분포 20의 4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12부터 16까지 나오라는 거라고 p y가 24부터 k까지 나올 확률이 똑같다면 k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예. 자, x는 대칭축이 12고 흩어진 정도가 2니까 x의 확률 분포는 10을 기준으로 이 정도로 생겼겠다. y의 확률 분포는 20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가 조금 더 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y의 확률 분포는. 그런데 x가 12부터 16까지 이 넓이가 y가 24부터 k까지 요 두 넓이가 같다면 k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둘 다 어떻게 한다고? 여기 0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가 1이 표준 정규 분포 Z라는 게 있다고. 얘를요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나누고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해서 나누면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고요. 예. 자, 얘를 표준화하면은요 x에서 얼마를 빼? 10을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눠주고 얘도 12에서 10 빼고 2로 나눠주면 1, 16에서 10 빼고 2로 나눠주면 3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 넓이를 표준화해서 여기로 옮기니까 1부터 3이 나와서 요 넓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넓이가 이 넓이랑 똑같다고? 자, 얘도 표준화를 하면 y에서 20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눠주고 24에서 20 빼고 4로 나눠주면 1. 그러면 얘는
K에서 20 빼고 4로 나눠주면 얘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다라고 돼 있잖아. 어? 그럼 얘는 1이니까 얘가 3이 돼야 똑같겠지. 그지? 어? 그럼 얘가 3이 되려면 K는요? 32가 되겠다. 그지? 어? 예,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해서 여기서 우리 넓이를 구할 겁니다. 이 확률을요. 야, 요렇게 될 확률을, 요렇게 될 확률, 요렇게 될 확률, 요렇게 표준화해서 표를 보고 읽어줄 거라고 나중에. 예. 한 문제만 더 풀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 여기까지만 하자. 더 안 할게. 지금부터 10분간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시고요. 가실 분은 가시고요. 예. 저기 기하 수업은 9시 1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후딱 풀어봐요.